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부 4년간 공무원 1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과거 직전 4개 정부 20년간의 증가폭보다 높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약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일보가 분석한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 조직 관리 시스템에 따른다면 공무원 수는 작년 말 기준 113만 1796명이었습니다. 1년 새 2만 7288명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직과 사회복지, 교육, 자치, 소방 등 지방직을 합친 행정부 공무원이 110만 6,552명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행정부 이외 공무원이 2만 5,244명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9만 9,465명이나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 정부 출범 전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 증가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즉 역대 4개 정부는 20년간 공무원 수를 총 9만 6,571명을 증가시켰는데 문 정부는 약 4년 만에 20년간 증가 수치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정확히는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정권별로 보면은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 때도 약간 증가하여 7만 4,445명이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만 2,116명, 박근혜 정부 때는 4만 1,504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4만 9,581명이 증가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오히려 3만 1,494명을 감소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가장 손쉬운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 4천 명을 구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 7,847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 부담액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 2,815억 원의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 분야 현장 인력 위주로 인력 충원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전 부처에 걸쳐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이 당장 실업률을 낮추거나 정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가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가 공무원 및 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인 연금 충당금 부채도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기준으로 1044조 7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는 미래에 받을 연금 급여를 모두 합한 것으로 70년 이상 초장기에 걸쳐 추정한 금액입니다. 또 현금주의 회계가 아니고 발생주의 회계로 계산하지만은 증가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의 경우 연금 수입에 비해서 연금 지출액이 많아 정부 보전금이 17%인 12조 8천억 원이나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해서 정부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자식, 손자 등 2030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금 부채나 국가 부채는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입니다. 특히 아들, 딸이나 손자 세대가 지불해야 할 몫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현 세대끼리 좋다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꼴입니다. 문정부의 적자 국채는 대부분 30년 후에는 갚아야 됩니다. 작년에 발행된 국채 174조 원의 만기는 3년짜리가 20%, 5년짜리 19.5%, 10년짜리 25.6%, 20년 7.4%, 30년 24.3%, 50년 2.4%였습니다. 국채가 발행되면 국민들은 6개월마다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고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만기에 갚지 못하면 국가가 부도나기 때문에 다시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갚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잠재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우수한 인력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현정택 정석이나 학원 이사장은 정보화 시대에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을 대거 뽑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이어서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5,662명을 뽑는데 약 20만 명이 몰렸다면서 한창 일할 청년들이 아까운 시간을 시험 준비에 쏟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가 규제와 간섭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잠재 경제 성장률도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공무원 수는 감소시켜도 되는데 문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 증가로 국가가 실패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은 망국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 실패 사례는 재방송에서 방송했으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이미 큰 짐을 짊어진 2030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짐을 떠넘기기보다는 공무원의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부터 높여 나가야 합니다. 문정부는 미래 세대와 젊은 층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공무원 대폭적인 정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문정부는 해방 이후 2016년 말까지 국가 채무 디완이 627조 원이었는데 문정부 5년간 464조 원이나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금년에 추가 경정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 정부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0% 선을 마지노선으로 지켰는데 문정부 멋대로 60%로 올리는 재정 준치간을 발표하고
멋대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GDP의 40% 선을 넘기려고 하자 지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인 지금의 여당 일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권이 바뀌니 하루아침에 40% 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내로남불이 심해도 너무 심한 정부입니다.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국가 채무 비율을 60%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국가 장래는 생각지 않고 현금 지원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거용 표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똑똑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